하늘에서 우리의 잃어버린 고대사를 찾다. 오늘 소개할 책은 박창범 교수의 하늘에 새긴 우리 역사의 고조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늘과 역사, 무언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죠. 역사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역사를, 그것도 잃어버린 고대사를 하늘에서 찾을 수 있을까?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늘은 동경의 대상이지만 멀게만 느껴지죠. 그래서일까요? 하늘에 대한 학문 천문학은 의학과 더불어 가장 오래된 학문 중 하나이지만 동양에서 천문학은 예로부터 제왕만이 배울 수 있는 제왕학이었습니다. 그만큼 천문학은 한 나라의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조선왕조는 기록을 꼼꼼히 하기로 유명했죠. 그리고 천문현상에 대한 기록도 많이 남겼습니다. 우리 민족의 이런 기록 문화는 과거에서부터 왔을까요? 고대 기록은 아쉽게도 사료로 남아있는 것이 많이 없지만 현존하는 사료를 확인해보면 다른 나라보다도 천문현상에 대한 기록을 많이 남겼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천문현상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한다면 불확실한 역사의 실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죠. 하늘에 새긴 우리 역사 고조선 편은 역사학계에서 논란이 많은 고조선에 대해 천문현상으로 고조선의 실존 여부를 찾아가는 생생한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3700년 전의 하늘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연구의 한계는 무엇인지 하늘에 새긴 우리 역사 책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00년 전 고조선의 밤하늘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1993년 봄으로 다시 돌아간다. 해와 달과 행성, 별들의 운동을 계산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든 뒤 본격적으로 단군조선 시대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우선 많은 노력을 들여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이 연구를 통해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했다. 우리는 단군조선 또는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국사 교육을 통해 배워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얼마나 단군조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까? 매년 10월 3일을 개천절로 정하고 서기전 2333년의 개국을 기념하고 있지만 이를 믿는 학자들은 몇이나 될까? 나는 이러한 문제에 조금이나마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기본적인 의문에서부터 출발하기로 했다. 그리고 우선 풀고 싶은 문제를 두 가지로 압축했다. 단군조선의 역사적 사실성 문제, 단군조선 영토의 위치 문제, 즉 단군조선이 과연 존재했는지, 그리고 존재했다면 그 위치는 어디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단군조선 당시에 남겨진 그리고 진위 여부를 밝힐 수 있는 기록이 필요했다. 그런데 시작부터 맥이 풀리는 일이 생겼다. 단군조선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사서들 중에 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다가 천문 기록을 하나도 찾지 못하고 처음부터 막을 내리는 것은 아닐까. 할 수 없이 정사서의 기록은 포기한 채 다른 책들을 계속해서 뒤져보았다. 그러던 중 비록 정사서는 아니지만 단군조선에 대한 역사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사서 몇 권을 발견했다. 바로 단기고사와 한당고기의 단군세기 편 등이었다. 단기고사는 서문과 발문에 따르면 발해시대 대야발이 고구려가 멸망한 뒤 13년간의 사료 채집 끝에 727년 발해의 글로 편찬하고 825년 황조복이 한문으로 중간한 단군조선에 관한 역사서라고 한다. 이 황조복판을 구한말 유웅두라는 사람이 발견한 것을 대한제국 학부 편집국장 이경직이 간행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유웅두의 문화 이윤구가 필사한 것을 신채호, 이광구가 만주에서 간행을 시도했으나 역시 실패했다. 그러다 일제의 강점이 끝난 뒤 이광구, 김두하가 1949년에 이를 국한문 번역본으로 편찬함으로써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한다. 원본인 황조복의 한문본은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한당고기는 대한광무 15년에 개연수가 편찬한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안암로의 삼성기 상, 원동중의 삼성기 하, 임액의 태백일사, 범세동의 북부여기 등과 함께 고려시대 행촌 이함이 쓴 단군세기가 실려있다. 단군세기는 단기고사와 내용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 또한 많다. 이 두 권의 책을 읽으면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게도 기대하며 찾던 자연현상이나 천문에 관련된 기록이 단기고사와 단군세기에 약 60개가 실려 있었기 때문이다. 일식이 10회, 오행성 결집이 1회, 강한 썰물이 1회, 두해가 뜸이 3회, 지진이 4회, 그리고 태풍, 가뭄, 홍수 등에 관한 기록이었다. 단군조선 시대 안에서도 후대로 갈수록 관측 기록의 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이 책들 외에도 조선시대 숙종 2년에 부계가 썼다는 규원사화가 있으나 천체에 관한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아 참조하지 않았다. 또 한당고기의 삼성기 편에서는 단군조선 이전의 상고사가 기록되어 있으나 천문 현상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지 않아 역시 연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천문학에서도 사료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문제는 무심코 지나쳐온 이런 기록들을 가지고 어떻게 단군조선의 실존 여부를 가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요행이 찾아낸 60개의 기록이라는 것도 검토해보니 다 쓸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 과학적 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기록은 일식과 오행성 결집, 썰물 현상 등 12개의 기록에 불과했다. 더구나 단군제위 몇 년이라는 시점을 서력으로 바꾸어 놓은 연구가 없어서 그 중에서도 가장 횟수가 많은 일식 기록마저도 안타깝게 포기해야만 했다. 기록된 일식에 대응하는 실제로 일어난 일식을 일일이 대조하는 작업이 이 경우엔 적절치 않았다. 실제로 일어난 일식들이 너무 많아서 기록된 일식이 그 중에 어느 것인지를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것은 오행성에 관한 기록이었다. 오행성이 하늘의 한 곳에 모이는 일은 매우 드문 현상이므로 다른 경우에 비해 실제 현상과 대조, 분석하는 작업이 훨씬 수월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기록을 천체 역학적으로 계산한 5 행성의 위치 변화와 비교해 보면 기록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내가 기대했던 연구를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기록이었다. 단기고사와 단군세기에 나오는 오행성 관련 기록은 다음과 같다. 13번째 단군인 흘달 50년에 5 행성이 루 별자리에 모였다. 나는 이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기원전 1733년을 전후로 하여 약 550년간의 시간 범위에 걸쳐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수성, 금성, 화성, 목성과 토성 등 5 행성의 위치를 계산해 보았다. 그 결과 5 행성이 하늘에서 매우 가깝게 모이는 때는 기원전 1953년 2월 25일 새벽과 기원전 1734년 7월 13일 초저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기록에 나오는 기원전 1733년의 현상과 시점상 가장 근접한 것은 후자이다. 계산으로 확인된 기원전 1734년의 행성 결집은 해질녘의 태양으로부터 금성, 목성, 토성, 수성, 화성이 늘어서고 초생달도 함께 모여 장관을 이룬다. 기록에 쓰여 있는 기원전 1733년과 비교하면 불과 1년 차이로 실제 현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1년이란 차이는 왜 벌어지는 것일까? 행성이 실제로 결집했던 해와 1년의 시간차로 기록이 나타난 것은 단지 우연일까? 아니다. 이를 우연히 맞아떨어진 조작으로 보기는 힘들다. 지난 4천년간 5 행성들의 위치를 계산해보면 이들이 10도 이내로 모이는 일은 평균 250년에 한 번꼴로 일어나는 매우 희귀한 현상이다. 만약 이 기록이 조작을 위해 임의로 책에 삽입되었다면 실제 현상이 있었던 시점과 단 1년 차이로 우연히 가까울 확률은 0.007이 된다. 조작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오행성이 모이는 위치를 계산해보니 루성이 아닌 그로부터 약 130도 떨어진 바다 뱀자리 근처였다. 행성 결집 위치가 다른 것이다. 그러나 서기전 18세기는
아직 동양에서 28수의 이름이 확정되기 훨씬 이전이다. 따라서 기록에 적힌 오행성의 결집 위치는 후대의 해석임이 명백하다. 기록된 행성 결집 위치가 후대에 이르러 명명되는 과정에서 이름상의 혼란이 빚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당기고사와 당군세기에 나오는 오행성 결집 기록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행성 결집이라는 사실 자체에 있으며 결집의 위치는 결집 사실에 비해 가치가 떨어지는 내용이다. 기실, 후대의 개입으로 인한 혼선은 이 기록들뿐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종 벌어지는 일이다. 같은 당기고사나 당군세기, 규원사화 등을 더 뒤져보면 당군시대의 기록이라고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5세 단제 9울 15년에는 대화 중에 태양계와 명왕성을 지칭하는 말이 나온다. 그런데 명왕성은 1930년 톰보가 미국 로웰 천문대에서 처음 발견한 행성이다. 그것이 구한말에 발견된 당군조선의 역사를 기록한 단기고사에서 언급되었다는 것은 매우 불가사의한 일이다. 13세 단제 흘달 26년 성운이 중력적으로 붕괴하여 별이 생성된다는 기록을 보면 더 입이 벌어진다. 성간 구름의 진화론은 1644년 데카르트가 주장한 일이 있고 1871년에 헬르몰츠가 성간운이 중력 수축하여 원시별이 생성된다는 가설을 내놓은 적이 있다. 당군조선 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믿지 못할 것이다. 후대의 어디를 어떻게 지나가다 이런 추월이 빚어졌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만일 행성 결집 기록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왜 실제 현상과 조금 다른 해에 기록되었을까? 그 까닭 중에 하나는 당군조선의 개국년이 불확실한 데에 있다. 우리는 1949년에 제정된 국경일에 대한 법률에 따라 당군왕검의 개국년 월일을 기원전 2333년 음력 10월 3일로 정하고 이날에 해당하는 양력일을 찾을 수 없어 대신 양력 10월 3일을 개천일로 지정하여 당군의 개축을 경축해 오고 있다. 그런데 실은 당군조선의 개국년에 대해서는 세 가지 설이 있다. 첫째는 삼국유사가 인용한 위서, 제왕운기, 당군세기, 세종실록, 지리지 등에 기록된 요원년 기원전 2357년 설이다. 둘째는 동국통감, 해동이적, 동국역대 총목 등에 기록된 요 25년 기원전 2333년 설이고 셋째는 삼국유사가 인용한 고기에 기록된 요 50년 기원전 2308년 설이다. 정부가 선택한 해는 이 중 두 번째이다. 위에서 여러 단제들의 제위년은 당군왕검 1년을 기원전 2333년이라고 가정하여 계산했는데 당군왕검 1년이라는 해에 이미 49년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서력 환산의 문제로 인해 기록과 실제 현상과의 일치가 수십 년까지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또 이런 까닭에 당군조선 시대의 기록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행성 결집과 같이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현상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오행성 결집에 이어 썰물에 대한 기록도 검증해 보았다. 두 사서 모두에서 이런 기록을 발견했다. 29세 당군 마휴 9년 기원전 935년 남해의 썰물이 세 척 물러갔다. 해와 함께 조성력을 일으키는 중요 요인인 달은 불규칙한 궤도운동을 하며 일기의 변화로 인한 영향 때문에 조수간만의 정도는 항상 다르기 마련이다. 이 기록을 본 후 큰 썰물이 기록된 기원전 935년을 전후한 200년간 해와 달의 위치를 계산하고 이들이 지구에 미친 조성력의 세기를 계산해 보았다. 그 결과 4년 후인 기원전 931년에 가장 강한 조성력이 발생했음을 발견했다. 이 썰물 기록은 사서에 임의로 삽입될 수 있었을까? 그럴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해 보니 0.04에 불과했다. 이 옛 기록과 실제 현상이 이 정도로 맞아떨어지기란 역시 어렵다는 얘기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당군조선 시대의 일을 기록한 위 사서들에게는 일부 내용이라도 사실이 들어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학자들은 이 책들을 마냥 무시할 것이 아니라
옥석을 가리는 마음으로 책의 내용을 진지하게 재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연구를 마치고도 내 마음은 썩 흡족하지 못했다. 오행성 결집 기록을 분석한 것은 큰 소득이었지만 일식 기록을 활용하지 못한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았기 때문이다. 단군조선 시대 2000년 동안에 조금이나마 일어난 부분 일식까지 모두 합하면 한반도와 만주, 중국, 몽고에 걸쳐 나타난 일식이 무려 1500여 개에 이른다. 반면에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연대가 불확실한 일식 10개뿐이다. 현상이 상세히 묘사되지 않은 일식 기록을 실제로 일어났던 수많은 일식에 대응시키고 검증하기 위해서는 기록된 해가 서력으로 꽤 정확히 환산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새로운 사료가 발견되어 위 문헌 기록들의 연대가 보다 정확해져서 이 아까운 일식 기록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기만을 바랄 뿐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베일에 가려져 있는 단군조선 2000년의 역사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일식 기록의 미련을 갖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것만 분석할 수 있다면 단군조선의 위치를 알아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한 일식 현상은 지구상의 일부 지역에서만 볼 수 있다. 그리고 한 나라가 한 장소에서 여러 개의 일식을 관측하여 기록으로 남겼다면 그 여러 일식 모두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는 그 나라의 강역 안에 있으리라는 생각을 했다. 단기고사와 단군세기에는 10개의 일식 기록이 있으므로 이 일식들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지역이 동북아시아에서 어디인지를 찾으면 그곳이 바로 일식 관측지 또는 단군조선의 위치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발상이 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연대에 걸려 기록을 활용할 수가 없는데 나는 이 착상을 마음속에 묻은 채 단군조선에 대한 연구를 일단 접어둘 수밖에 없었다.